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목해볼 만한 인물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정유라 씨 한번 준비한 거 보실까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뭐 장담할 수 없다는 뭐 의견도 있고 이 부분도 좀 다시 짚어볼 텐데 저는 이 정유라 씨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말이 이겁니다. 감옥이 두렵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 채널A 단독인데 덴마크에 정유라 씨가 있을 때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제가 청춘을 감옥에서 모두 보내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20대 초반에 지금 뭐 그 여성이 이제 혹시 이제 본인의 어떤 정말 청춘을 잘못하면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거의 뭐 청춘을 이제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아마 들어오기가 굉장히 꺼려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 140일 동안 이제 아마 덴마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이제 아들을 또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머니로서의 어떤 또 지금 그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특히 아들과 떨어져서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또 구속되고 또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이대 비리로만 7년을 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정유라도 업무방해의 어떤 공범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몇 년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 시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선처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이제 조금 조사를 받으면서 현실 감각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가서 계속 진술하는 게 뭐냐면 정말 자기는 몰랐다. 그리고 자기는 어머니가 다 시켜서 그냥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렇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유라가 물론 나이나 또 그다음에 어떤 처한 상황을 볼 때 뭔가 알고 공모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머니가 다 하고 본인은 그냥 따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가 굉장히 아마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걸 좀 겨냥을 해서 본인은 아니 나는 대학 가기도 싫었다. 지금 나는 대학 아직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왜 엄마가 다 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엄마한테 떠넘기는 이유가 제가 볼 때 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화면 오늘 이제 검찰에 이틀 연속 출석하는 모습 잠깐 보고 계신데 이제 어제와 같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고 검찰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뭐 안에 스마일 티셔츠 당연히 입었을 텐데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본인은 감옥에서 청춘을 보낼까 너무 두렵다, 몹시 두렵다라고 했지만 아까 이용주 의원 말 맞다나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까 이것도 정유라 씨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직접적 계기는 본인 입으로서는 아이 때문이라고 했죠. 가족 없이 혼자 있는 것 때문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국에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했기 때문에 특검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때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죠. 그렇지만 아까 이용주 의원님 얘기했는 대로 이미 벌써 관련되는 죄와 관련된 증거 조사가 거의 다 끝나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모르쇠 하고 이 모든 것은 엄마가 했다고 하는데 과연 객관적으로 정유라 씨가 관여했다는 어떤 입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문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그 부부 내지는 아니면 가족들, 엄마, 아빠 아니면 아들, 딸 이런 관계 속에서 한 사람만 구속하지 동시에 모든 가족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나름대로의 불문율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범죄에 대한 소명 부분에도 상당 부분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증거가 다 수집돼 있고 거기다가 엄마가 구속돼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엄마까지 구속을 해야 되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 끝에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의 어떤 한번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호 박사님, 그런데 저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 치밀한 전략을 짜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귀국을 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답변하는 내용을 정작 보면 만반의 준비가 된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외견상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딱 뜯어보면 굉장히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금 정유라 씨가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게 학사비리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가장 많이 인지했을 가능성도 높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 최순실 씨와 이 뭐 최경희 전 총장이라든가 이런 구형 1차 구형이 나왔어요, 그죠? 예. 7년, 5년 뭐 이렇게 딱 나왔단 말입니다. 자. 학사비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연관된 것이 어떤 형태로든 나오면 실형이 구형이 되고 실제로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부분은 본인이 직접 관련이 안 돼 있어요. 삼성의 지원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해외 자금 도피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최순실 씨가 뭐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알 위치도 아니었고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실 해명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그 학교 뭐 관심도 없고, 학과명이 뭔지도 모르고, 아예 모르쇠, 전면 모르쇠 부인 전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본인 학교 갈 생각도 없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엄마가 다 했습니다라고 그 부분에 특히 강조를 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뭐 마치 그냥 별 생각 없는 외견상으로는 허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허술하게 이야기하는 듯 하나, 이거야말로 정말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준비된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사전에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인 그 단이 아주 준비를 단단히 시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사실 굉장히 의도된 발언을 좀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모른다고 해서 범죄가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성인인 당사자가 계속 모른다고 일관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 범죄의 혐의가 뭐 좀 얕아진다거나 형이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랬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안 되겠죠. 네, 결국은 어떠냐 하면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형사부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의 이원석 부장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할 정도로 특수사의 일각에 있는 분이고 우리 법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웃으면서 다 털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상당히 어떤 수사기법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가 상당히 부인을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수사 기법을 통해서 이 다양한 경로로 해서 아까 그 이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고도의 수사 기법을 필요하다고 했듯이 그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다른 어떤 주장도 그 진술도 얻어낼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체포영장의 이제 48시간 동안 해야 돼서 아마 내일 새벽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여부만 본다고 해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앞으로의 경로를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뭐 질문한 사람 겸연쩍게 너무 단언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제 첫 번째 인물 박 전 대통령, 두 번째 이 정유라 씨 얘기까지 해봤다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인데요. 관련 목소리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하시고 난 다음에 상태는 어떻다고 비교적 건강상태는 괜찮은 것입니다. 자진해서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은 그분에 적극 설명하고 그건 뭐 전혀 제가 태도를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태도 이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그 불안한 부분을 해소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변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말을 중요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앞서 두 사람은 본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재판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나는 감옥이 두렵다. 근데 최순실 씨는 딸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저 눈물을 봐야 될까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딸을 왜 용서해달라고 할까요? 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무래도 모정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인공수정으로 굉장히 어렵게 낳은 딸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정유라 씨에 대해서 그만큼 아주 지극정성으로 애정을 쏟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게 너무 과하다가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태로까지 번지는 뭐 이런 일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아무리 사고뭉치 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딸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어떻게 지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눈물을 보였다. 이건 이제 정리, 감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최순실 씨가 정유라는 아주 순진한 아이고 정유라를 다 세상에 망가뜨려 놨고 정유라가 앞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국민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읍소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읍소하지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저 눈물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는 눈물, 재판정에 호소력 있는 눈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거 다 내가 한 거 맞습니다. 우리 딸 아무 관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설득력이 좀 있죠. 그런데 본인 죄도 하나도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하나도 잘못한 게 없대요.
자, 그런데 딸을 용서해달래요. 딸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얘기죠?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자기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당연히 딸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한무치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말 딸을 구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딸도 지금 엄마가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유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게 인간적으로도 맞는 저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전화 연결했던 이영주 의원의 말대로라면 최순실 씨가 갑자기 뭐 정유라 씨를 위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 소식 얘기도 같이 해봤습니다.